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오행에서 두 번째 순서인 이제 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기억을 살짝 더듬어 본다면 우리는 오행이라고 하는 그 오자는 바로 5가지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글자가 아니고 바로 순환성의 논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첫 출발, 하루에 있어서는 아침을 상징하고 계절로 봤을 땐 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순환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봄에서 여름, 그다음에 아침에서는 이제 점심 때 낮을 향해서 가는 거고, 또 이제 인생으로 놓고 보면 어린 소년에서 이제 젊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당히 열매에 맺으려고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시간대가 바로 화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화라고 하는 그런 글자, 지난번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땅 지표면에서 씨앗이 세 가닥으로 뿌리를 뻗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글자가 바로 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의미가 바로 사람인자죠. 사람이 바로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뻗는 형상이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두 팔을 뻗는다. 뭐를 보려고? 태양을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 이제 뭐가 됩니까? 자라면서 이제 꽃이 되는 거죠. 꽃이 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뭡니까? 젊은이가 되는 거죠. 젊은이. 그래서 꽃과 여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화다. 그래서 우리가 화라고 하는 그런 기운은 항상 이 다음에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변화를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화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화. 일단 지금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요. 화 했더니 뭐요? 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수업을 잘하고 계신지 제 귀에 지금 다 들립니다. 그 다음에 화는 또 뭡니까? 했더니 느낌이 보다 화려함이다.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네요. 화려함.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 또 말씀하시네요. 화는 정렬이다. 모든 이 글자가 전부 통칭해서 바로 뭡니까? 화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보게 되면, 불은 위로는 우리가 불하면 특징이 있죠. 그죠? 불이 탄다라고 하면 글쎄 이 표현이 맞을까요? 이글거린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있다면 불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 불은 뭐냐면 역시 목의 기운도 그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역시 불꽃도 결국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로 맨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있는데 어떤 그 온도계를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2번을 이제 여기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 뭐 3번 놓고 본다면 어디가 가장 뜨거울까 놓고 보면 이제 간혹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2번은 이제 무시할게요. 요 위에 있는 거 공간이 요만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과 불 정중앙에 있는 어떤 그런 두 가지 경우로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당연히 요 부위가 뜨거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 한가운데 여기다가 뭐 온도계를 갖다 놓는 데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쇠 젓가락인지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대는 게 뜨거울지, 아니면 요 위에다가 놓는 것이 뜨거울지, 이렇게 과학적 실험에서 한번 증명이 됐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당연히 불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밑에 것이 훨씬 더 뜨거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공교롭게 결과는 이 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거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그런 뜬금없이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결국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표점이 어디다? 바로 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 성향이 계속 목과 더불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불꽃의 기운이 이 위쪽으로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꽃 정중앙보다는 일정 부분 다을락 말락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뜨거움을 많이 갖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불꽃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화의 기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왔잖아요. 불처럼 이글거리다 상향점. 그 다음에 화려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화려하다. 그래서 사주상 화의 기운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화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 보여지고 드러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바로 화려하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정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지금 수업을 드리면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비하적 발언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이 화려함과 정열을 상징하는 그런 계절 바로 언제요? 여름입니다. 여름. 그리고 또 여름에서도 보면 젊은이들이 해안가에서 비키니 수영복과 짧은 팬츠 차림에 이렇게 좀 수영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굉장히 정열적인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아무렴 똑같은 수영복을 입었다고 해도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을 놓고 보면 멀리서 봐도 젊은지 안 젊은지 금방 표시가 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바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제 브라질 삼바 춤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자 그죠? 그래서 정열의 나라, 그 다음에 화려함의 나라, 그 춤이 바로 이제 삼바 춤이 되는데 브라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브라질의 축구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화려한 발재간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유럽 축구가 힘의 축구라고 한다면 브라질은 개인기 위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화려한 쇼맨십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건데 그 브라질에서 느끼는 삼바 축제나 그네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정열이 전부 축구에도 녹아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독일 축구, 우리가 실리 축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상시에는 수비를 엄청나게 하다가 단 한 번의 패스로 골을 연결한다든지 그런데 브라질 축구는 한 사람이 드리블을 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나가고 한 사람 수비수 제끼고 그러면서 이제 골을 넣는 과정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또 이제 화려함을 추구한다 그러면 아까 실리 축구는 서양 축구가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오행상 보면 그 지역이 왜 그렇게 우리가 서방 세계 그리고 왜 동방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오행을 배우다 보면 정말 그 많은 어떤 이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결코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주상 화 또는 계절상 여름은 상당히 꽃이 피는 시절이요. 인생의 꽃 피는 시절, 그 다음에 나무가 꽃 피는 시절, 그리고 계절은 꽃이 가장 많이 피는 여름을 상징한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화라고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불과 화려함, 그 다음에 정열의 상징, 바로 화이다.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꽃, 그 다음에 델화, 화려할 화자 이렇게 전부 상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간혹 제가 일부러 특정 방송을 제가 이렇게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S방송사에 나오는 독특한 사람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아마 목요일 저녁대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렇게 남자분이 쫄바지 입고 화려하게 빨간 옷만 입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자분이
뭐라 그래 이제 반짝이 옷만 뭐 입는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반짝이 옷을 입는다, 그게 과연 그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글쎄 그런 가십거리가 될까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뭔가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주책 맞은 것처럼 그죠? 괜히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뭐 한 70대 후반 되신 분이 반짝이 옷을 입는다든지 뭐 정말 뭐 빨간 옷만 뭐 입는다든지 뭐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아마 머리에 그 보면 왜 있잖아요. 그 레게 머리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굉장히 꼬불꼬불거리고 또 화려하고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두건을 쓰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추정컨대 아마도 저분은 화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화가 사주에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그분들 사주를 보지 않았지만 제 경험상 상담을 해보면 역시 화가 너무 많거나 화가 사주에 없는 경우는 그러한 이렇게 화려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정렬, 화려함, 이 젊은이들 이 세 가지의 기운을 함께 이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화려한 시기가 바로 이제 20대죠. 20대. 그리고 그 시절에는 뭔가 우리가 20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10대의 목의 기운보다 조금 더 뭐가 생깁니까? 이제 원숭미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글자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 꽃이 이 대화자가 되는데 이거는 뭐다? 변화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변화돼서 어떻게 화려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화의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직업이고 이제 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화려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 얘기한다면 이제 연예계에 종사하는 연예인들이 가장 화려한 삶을 사는 거죠. 어쨌든 드라마에서 보면 뭐 대통령부터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영화나 뭐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은 이 모니터 상에서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뭔가 이제 신분이 조금 이제 좀 낮게 표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나 이제 TV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뭘 추구한다? 화려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 연예인인데 저 사람 탤런트네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화려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화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뭐냐면 모든 것을 성장시키는데 그 성장을 어떻게 시키느냐,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 원동력이 바로 화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뭐다? 직업과 적성이다. 그래서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적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열매가 이제 나한테 있어서 뭐야? 바로 돈과 명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되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 즉 0세부터 19세까지 물론 이제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 공부는 하죠.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뭐 적잖이 있는 분도 계속 뭐냐면 성장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라고 하는 걸 하죠. 그래서 공부가 되는 주체는 바로 화입니다만은 그것을 갖고 있는 계기는 바로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과 화가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추진력이 강하면서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진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화려함도 추구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인생에 또 변화가 자주 있는 사람 또한 역시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대 때 직업을 논할 때 한번 갖고 있는 직업을 정년퇴임까지 할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뭐 한 달, 또 어떤 경우는 뭐 한 1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뭐 한 10년간 가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화의 기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가을철에 열매를 보다 보면 아주 열매가 그런 표현하죠. 아주 열매가 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쭉정이라고 표현 아시죠? 쭉정이. 예, 그래서 열매가 꽉 차지 않은 것을 우리는 쭉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은 열매와 쭉정이를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의 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하루에 24시간은 똑같이 갖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20대에 없었던 사람이 있는가요? 그런데 그 20대가 얼마나 자기가 직업 적성으로 인해서 인생의 변화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후반의 인생이 바로 화려하게 마무리를 될 것이냐 아니면 화려한 인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빈한 즉 가난한 인생으로 갈 것이냐를 바로 20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20대인 이 화의 시절에 여름의 시절에 낮의 시간대에 얼마나 변화를 잘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맺는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초반에 화의 기운이 빨리 온 사람이 있고 또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화의 기운을 좀 늦게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씁니다만은 인생이 전반전형이다, 좀 후반전형이다라고 이제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롱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이 전반전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철이 좀 빨리 들고 변화를 빨리 추구하고 또 뭔가 좀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뭐 총명하다 그래야 돼.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많더라. 누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추운 겨울생에 비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확실히 뭔가 좀 변화의 속도가 빠르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좀 힌트를 드리고요. 또 이제 이 화를 다시 천간과 이제 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천간은 바로 또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병은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병이 있고 그래서 병화 그 다음에 정화 이렇게 해서 요 목을 지난 시간에 간목 그죠? 간목 그 다음에 을목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화 정화 그 다음에 지지로는 동물로 보면 바로 뱀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다라고 뜨거운 시간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4와 5와 글자가 있는 게 바로 여름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소리 들었죠? 간혹 이제 뭐 라디오나 뭐 이제 TV 방송을 봤을 때 시계를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정오를 알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정오 즉 뭐냐면 정중앙에 이건 뭐다? 한낮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오에 그러면 원래 반대는 정자 이래야 되는데 글쎄 발음이 좀 뭐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는 자정 하나는 정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중앙에 밤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한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정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한낮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낮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간대가 이제 9시 반이 4시가 되는 거고 5시는 오후 이제 구체로 24 진법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13시 30분까지가 바로 5시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의 기운이 가장 환하고 뜨거운 시간대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4와 5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호랑이와 이제 토끼도 굉장히 이제 생기발랄한 그런 것이 되는데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뭔가 화려함을 추구해야 되고 속도감을 필요로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12동물 중에서 가장 그래도 스피드가 빠른 게 뭡니까? 바로 말 아닌가요? 자축, 그 다음에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놓고 보면 자가 바로 이제 쥐가 되고 축은 소가 되고 이는 호랑이, 그 다음에 묘는 토끼, 그 다음에 지는 용,
그 다음에 사는 뱀, 그 다음에 오는 말, 그 다음에 미는 양, 그 다음에 시는 원숭이, 그 다음에 유는 닭, 그 다음에 술은 개, 그 다음에 해는 돼지인데 이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라고 하면 설마 뭐 호랑이가 가장 빨라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개가 가장 빨라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빠른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마 아닙니까? 경마, 그죠? 근데 경견 대회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개가 가장 빨리 달리는 대회 그런 게 혹시 물론 이제 간혹 서양에서 보면 이렇게 레이스라고 그래 쥐도 그렇고 이렇게 조그만 상자 안에서 놓고 뭐 이렇게 먹거리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게 되면 뭐 가장 빨리 뛰는 거 가지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스피드하다라고 하면 역시 바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호랑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뭐냐면 이제 심장의 박동이 이제 빠른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정열, 열정, 정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좀 성장이 좀 더딘 것 같다. 집에서 그리고 좀 뭐가 생기발랄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뭔가 애가 좀 속된 표현을 좀 약간 좀 빌빌거리는 것 같다. 이렇다면 집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까? 그림을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까? 아이방에다가 이제 초록색 그런 그 기운이 있는 어떤 그러한 뭐 나무가 있는 그러한 곳에 말이 힘차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본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항상 그걸 보면서 생기발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항상 뭐예요? 정열적인 사람으로 뭔가 정신이 개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실제 풍수 인테리어에서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정열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 아까 집이 뭔가 생기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나무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도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마치 경주하듯이 이런 것을 집에 갖다 놓는다면 상당히 생기와 뭐예요 이게 화려함 그 다음에 아까 될화 그리고 이제 꽃처럼 이런 뭔가 화려함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이런 그림을 갖다 놓게 된다면 사람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화의 형상과 성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화는 아까 병화와 정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의 비유를 하고 정화는 달이 되고요. 태양은 언제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까?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달은 우리가 밤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태양이 양의 기운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정화 즉 달은 음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에서도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이것은 양의 기운이고 이것은 음의 기운.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항상 음과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행에 들어갔는데도 여기 양의 기운의 목, 그래서 간목, 그 다음에 을목 이렇게도 설명합니다만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양목, 그 다음에 음목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음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천간은 을이 되는 거고 지지를 본다면 바로 묘가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이 사주학 또는 명리학을 모르는 사람, 십간 12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음목, 양목, 그 다음에 양화, 음화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전혀 생소한 그런 단어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끼리 실제 이제 예를 든다면 양화의 계절에 그죠? 양화의 계절에 양의 기운이 아니면 양의 기운이 강한 달에 말이 뛰노는 시간대에 만나세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제가 아마 지난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춘추전국 시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계속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전통이라고 그러나요? 왜 이쪽 동네에서 저쪽으로 뭔가 좀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요즘은 뭐 문자 메시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A와 B라고 하는 그 지역에 뭐 무선 통신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것을 뭔가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은어 또는 이제 우리가 그 TV에서 보면 이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스파이가 되는 거고 아니면 옛날로 보면 이제 뭐 이제 소식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가면서 편지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나가 다 아는 글자 뭐 여기서 저쪽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 동네를 뭐 침공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대방들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A라고 하는 지역에서 B라고 하는 지역의 은어 또는 암호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은유적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들이 뛰어나는 그런 말들이 한참 뛰어노는 그런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만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십간십이지를 모르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편지인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혹여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저와의 소통으로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계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000 몇 년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천간에 이제 병이 뜨는 달이 있어요. 병이 뜨는 달이. 그래서 이제 갑과 기년이 들어오게 되면 갑과 기. 그래서 천간에 갑과 기년이 들어오는 해가 있는데 그래서 뭐 1984년 그다음에 기미 독립선언할 때 이런 글자 오게 되면 태양이 들어오는 그런 천간에 들어오는 달이 바로 병, 인 이렇게 공식처럼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에 뭐예요? 태양이 뜨는 달에 그죠? 태양이 뜨는 달 어디 이제 무슨 광장에서 뭐요? 말이 뛰노는 시간에 만나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이제 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올 것이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장난쳤네 이제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할 수도 있죠. 적어도 이제 오늘 저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 특히 이 화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셨다면 혹시나 나중에 저하고 무슨 미팅이나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가 특히 이제 우리 사주적성 상담사를 배우신 분들에게는 제 사무실이 어디고 아니면 어디에서 만나자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그죠? 달이 뜨는 달 그죠? 그러면 이제 정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면 정묘월 아니면 몇 월 며칠 날 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뱀이 기어다니는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바로 9시 반에서 11시 반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병하는 태양, 그 다음에 큰 불이고 바로 용광로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정하는 달, 그 다음에 별, 바로 가로등 이런 것이 그 형상, 즉 모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화의 성질에 대해서 아까도 뭐 이미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목이 상향성, 진치성, 소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과 인연이 많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화는 기본적으로 밝음을 본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매사 분명하다. 우리가 한자를 보면 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눌 분자에 밝을 명자인데요. 좀 나뉘어지게 되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위치가 어디다? 바로 상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이 어디서 와요? 밑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위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를 비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깨어있는 시간, 누구나가 다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한다. 당연히 명확한 거죠. 그리고 어두컴컴한 구석과 불안미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한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라면 그렇게 얘기는 정말 정열적이시네요. 아니면 정말 화끈하시네요. 아니면
매사 애매모호한 것은 싫어하고 분명해야 되고 명확해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니면 그런 성격이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거의 다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냐면 지도력과 결단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표현이 되어 있고 모험과 개혁을 좋아한다. 또 개혁도 있고 개척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창조력과 독창성이 굉장히 많다. 이게 바로 20대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 아니겠습니까? 20대가 갖고 있는 것은 모험심, 그다음에 개혁.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체에서 그 면접을 볼 때 우리가 뭐 대학교에서 성적도 중요하고 뭐 어학연수도 굉장히 좋지만 이 사람이 인사 담당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말 중에 어디를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모험심이 있고 그다음에 개척 정신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는, 그래서 요즘 뭐 블라인드 면접 테스트까지 뭐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제를 딱 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모험심과 개척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주상 화가 많겠다, 아니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젊은이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소년의 마음, 어린이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화는 젊은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는 말 그대로 정열을 상징한다. 그래서 정열적이다. 그러니까 소년이 갖고 있는 것과 젊은이가 갖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도 뭐냐면 정열인데 인내심이 약하다. 이제 이것이 좀 흠이라면 흠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도 그래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넘치지만 또 쉽게 헤어지고 또 쉽게 식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의욕과 배짱, 그 다음에 정열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또 빨리 식기도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성질이 다소 급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화의 성격에 대해서 눈이 앞에서도 다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화가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조금 빠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죠. 그래서 화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화난 그런 세상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분명하다 보니까 예의범절이 바르고 단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깨끗하죠. 그러면 머리결이 어떠네. 그래서 이제 옷 매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단정함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확한 것을 갖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추구해요? 상향점이기 때문에 목과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바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 화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는 적당했을 때 설명이 되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화가 너무 많거나 화가 너무 적은 경우는 거꾸로 놓고 보면 화가 나는데 그럼 이걸 뭐라 합니까? 외화 내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 바깥에는 화려한데 내면은 비어 있다. 그래서 화려한 것에 대비되는 건 뭐예요? 실속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은 정말 화려한 건 많지만 이제 아무래도 실속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이 좀 많죠. 그래서 화가 많은 경우 그렇다. 외야 내빈 이렇게 설명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가 적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정열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머뭇거린다라고 이제 결단력과 실행력 부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보면 뭐 교활하네, 뭐 나태하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화가 적다라 그러면 변화를 싫어한다, 머뭇머뭇거린다, 실행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목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과 화는 음과 양에 비하면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눈다면 이 양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굉장히 내면보다는 외면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과 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인터체인지,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제 토인데요. 그 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